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이번에는 김정우 고수님과의 시간인데요. 자, 하반기 주목해야 할 빅 이슈 3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하나하나 한번 알아볼까요? 하반기 빅 이슈들은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도 유리기판, 그리고 게임 관련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의 경우에는 광군제를 비롯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에 빅 이벤트가 있죠. 네. 그리고 KBT에 관심이 확산되면서 하반기 수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브랜드의 어떤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화장품 섹터에 슈퍼사이클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디 브랜드 관련 이슈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도체는 차세대 유리기판이죠. 차세대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양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이제 방학과 함께 겨울 방학 이제 돌아오는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반기 주목해야 할 반도체 섹터 내에서 김정우 고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과연 어디일까요? 반도체 유리기판 섹터 중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필옵티스입니다. 필옵티스는 인쇄 회로 기판 관련 장비 및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용 장비와 부품, 소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네.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 글라스 패키징 공정을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를 개발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1세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그리고 2세대 방막형 태양전지를 비롯해서 차세대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용한 텐덤형 태양전지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장비를 개발 중에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유리기판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글래스 관통 전극 TGV인데요. 네. 이 TGV 장비를 2024년 3월에 출하식을 가지고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TGV 장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장비에 대한 경쟁력은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TGV 유리기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20만 개 내지 30만 개의 미세 구멍을 빠르고 정확하게 뚫어야 하는데요. 필옵티스 장비는 현재 공개된 장비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공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회사가 20시간 걸려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경우에 필옵티스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만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필옵티스가 보유한 레이저 활용 기술이 갖는 최대 경쟁력을 가지고서 반도체 고객사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옵틱스가 국내 최초로 TGV 장비를 출하했을 때 주가가 2주 만에 110%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일 것 같은데 실적은 어떤가요? 필옵티스는 좀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유리기판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양상되면 실적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에 OLED를 공급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 아이패드에 OLED를 탑재할 계획으로 하반기 실적이 개선이 지속되고, 오히려 이제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저점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무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부채 비율이 1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유보율은 961%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고, 유리기판 양산이 본격화되면 네. 실적 개선이 빠르게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재무제표 중에서도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고 유보율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의 유보율이 많다는 거는 내가 그 회사가 다른 투자를 하거나 어떤 다른 사업을 할 때 자금을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또 반면에 유보율이 많은 경우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상증자라든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보율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필옵틱스의 주가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필옵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4월 5일 날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좀 저점에 대한 어떤 지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변동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네. 우선적으로는 지금 61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만약 61선이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을 했다가 손절 라인을 60일 이동 평균선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약 이제 하반기에 유리 기판이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실적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5,000원 선, 네. 2차적인 부분은 3만 원 선 정도 이렇게 잡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김정훈 교수님의 하반기 주목할 빅 이슈 3가지 섹터 중에 다음 섹터는 어디인가요? 다음 섹터는 게임 섹터입니다. 게임 섹터가 상당히 소외를 많이 받았었죠.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신작에 대한 부재로 소외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하반기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7월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KRX 게임 지수가 4월 25일 상반기 저점 589.93에서 7월 12일 전일 종가 686.84, 약 한 17% 3개월 만에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한 지표 자체가 게임주의 어떤 실적 기대감을 부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 크래프톤과 펄어비스의 어떤 상승세를 보면은 하반기 실적 개선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코스피에 상장된 시프트업이 실적 개선 여부가 게임 업종의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게임 섹터는 워낙 신작에 대한 흥행과 또 실적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고수님만의 투자 팁이 있을까요? 게임주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향후에 지금 이제 뭐 주 4일제 근무라든가 그리고 이제 방학 시즌에 이제 맞춰서 또 이제 신작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요즘 나오는 신작 그동안은 이제 신작에 대한 부재였기 때문에 신작이 나오면은 좀 흥행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이 투자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 섹터는 여러분들이 다른 산업 섹터보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시프트업 경우에는 2024년 3월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약 한 78.2%나 됩니다.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46.6%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 주목해야 할 게임 섹터에서 김정훈 교수님이 눈여겨보는 종목은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게임 섹터 중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종목은 바로 넷마블입니다. 네. 넷마블은 모바일 게임과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지난 5월 8일 출시한 나 혼자만의 레벨업 얼라이즈가 전 세계에서 흥행에 성공함에 따라 단 한 번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네, 나 혼자만 레벨업 저도 들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네. 웹툰이 원작이고 또 애니메이션도 나왔고 게임도 지금 출시가 됐잖아요. 반응도 정말 좋더라고요. 수준 높은 원작 구현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몰입감을 선사하면서 다양한 스킬과 무기로 자신만의 액션 스타일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에 정식 출시된 넷마블의 신작 액션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얼라이즈가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15개 국가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탑 10에 기록하는 등 해외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출시한 나 혼자만 레벨업의 흥행은 5월 초 출시 이후에 첫날 매출액은 한 140억 원을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이 2분기에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판단되는데 누적 매출액으로 한 7천만 달러, 약 966억 정도 이럴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넷마블의 실적도 좀 궁금해지는데 2분기 실적 기대해봐도 될까요? 넷마블의 경우 연간 실적을 비교해 보면 2022년과 2023년 매출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또 불구하고 2022년도 적자 규모가 2023년 크게 축소되었고 올 1분기 흑자 전환되었으며 신작에 대한 반응이 좋게 나오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약 100억 원 내외의 어떤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데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8,154억 원, 연간으로 35%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715억 원으로 분기별로만 본다 그러면은 1,835.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 역시 바닥권에서 우상향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주가에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넷마블의 재무제표 역시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준비하셨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부채 비율이 아까도 부채 비율은 낮고 유보율은 높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부채 비율이 61.3%, 유보율이 무려 63,430.3%로 안정적으로 향후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배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차트는 어떤가요? 차트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21선에서의 어떤 지지 여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가격대가 한 58,000원 선이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이 앞 전고점 한 7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가라는 거는 뭐 실적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 저점 한 5만 3천 원 정도의 어떤 까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손절 라인은 한 5만 3천 원 정도로 잡고 다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